보통 남성, 여성 결혼 준비가 됐다 하면은 본인이 자산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는 있으면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남성의 전문 직종이면 좋죠. 일과 가정 양립이 수월한 직업. 그래서 이제 공기업. 공기업. 네, 이걸 굉장히 선호해요. 결혼정보회사 업계에서 1위라서 뭐 구구절절 설명은 필요하지 않은 회사죠. 듀오 정보 이제 결정사라고 불리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2023년 거의 한 2년 전쯤에 촬영을 하고 또 결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무려 또 2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늘 이제 기사 나오잖아요. 매해 남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결혼 준비가 되었다. 이제 돈 같은 건데 최신 기준으로 결혼 준비가 되었다라는 남녀 기준 요즘에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늘 저희 연봉 인상되듯이 좀 올라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이 7천만 원, 남자가 7천, 여성은 4,500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건 모은 게 아니라 연봉인 거죠? 연봉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선호예요?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 늘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럼 저 7천만 원 못 벌면 결혼 못 하나요? 저 4,500 안 되는데 결혼 못 하나요? 근데 네.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잘 버시는 분, 특히 이제 네. 저희 같은 회사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네. 이제 일반적인 평균 연령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사실 연봉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외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결혼 준비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 내가 정말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다르게 살아온 분과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런 생각을 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모은 돈, 자산은 얼마에 있는지 그것도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데이터에 이제 자산을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모은 것도 있고 또는 네. 뭐 부모님한테 조금 이제 증여받은 것들도 있고 이제 이게 섞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 데이터상 평균보다는 이제 이상형들 얘기할 때 보통 남성, 여성 결혼 준비가 됐다 하면은 본인이 자산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는 있으면 있다. 이게 남자, 여자 같은 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조금 높게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제 신혼 주거를 준비를 해야 되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둘이 합쳐서 웬만한 가정집 하나 뭐 내지는 이제 빌라나 뭐 전세든. 전세가 이제 가능한 정도의 평균인 거죠. 그럼 대표님은 요즘에 집값이 비싸서 결혼 안 하고 저출산이라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출산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할 때 가면 제일 많이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세워달라. 이게 준비가 되면 좀 더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이제 그 집값 맞추는 게 서울 외가, 신도시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이도 낳아서 키우려면 입지도 좀 좋은 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에서 해주려고 하지 말고 도심에 좋은 위치에 청년주택에서 신혼부부들 우대하는 거 좀 하셔라. 라는 얘기 많이 드립니다.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좀 더 그런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진입장벽이 좀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듀오에서 결혼 성공한 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자랑스럽게 작년에 이제 선언을 했던 게 5만 건 성혼 5만 달성. 국내 최초고 사실 이렇게 성혼 수를 측정하는 회사가 없어요. 이게 저희 정도 돼야지 이제 이게 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는 회사 창립은 1995년이었는데 데이터는 이제 99년 넘어서 이제 2000년이 되면서부터 좀 모으기를 시작했고 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혼 사례금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없어요? 예, 결혼을 한다고 반드시 알릴 의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저희한테 성혼한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로만 저희가 이제 집계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제하고 회원
미팅 횟수 다 끝나서 나가신 분들 중에 이제 성혼이 되시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건데 저희가 5만 건이라 그러면은 한 최소 7만에서 8만 건은 될 아무래도 거다.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네. 다 알려주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좀 결혼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저희가 한 180건, 그래서 200건 정도 하기가 조금 버거웠는데 최근에는 200건은 그냥 거뜬히 넘기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하루 평균 6명 결혼입니다가 최근에는 하루 평균 7명 결혼입니다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최근에 결혼 트렌드는 좀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에 비교했을 때 조금씩 뭐 바뀌거나 바뀌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듀오 대표된 지가 만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전하고는 확실하게 이제 달라진 부분이 네. 뭔가 이렇게 원하는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이게 결혼이 힘들다 보니까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육각형 인간을 원한다. 아시죠? 내가 육각형 인간이 아닐 텐데.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 육각형을 원한다는 게 6가지 조건이 다 반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뭐 직업이 좋고 나쁘면 좋았으면 좋겠고, 학력이 좋고 나쁘면 좋았으면 좋겠고. 외모도 뭐 그랬고. 외모, 집안, 재산, 그 다음에 성격까지. 성격. 그렇게 이제 6개를 다 어느 정도. 여기 6대 조건이라 보면 되나요? 그런데 이 6대 조건을 다 좋은 사람 갖추려면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게 다 좋기가 많은데 요즘은 뭐 하나를 자꾸 안 빼려고 하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나머지는 좀 빠져도 뭐 이게 좋으면 됐지 뭐 이랬는데 욕심들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아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비혼 이렇게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혼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결혼인데 기왕이면 잘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년과는 좀 달라진 트렌드를 보인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어요. 예전에는 남성들의 선호상과 여성들의 선호상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게 남녀가 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상 다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남자는 반드시 예쁜 여자 좋아하고 뭐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남성분도 돈 많은 여자 좋아하고 외모보다 더 우선순위를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여성도 오히려 경제력보다는 외모가 더 나는 우선순위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육각형 인간이 외모, 직업, 학력, 자산, 집안, 성격 본인의 메타인지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남자들은 여자의 직업을 예전엔 덜 봤는데 요즘에 여자의 직업, 맞벌이를 신경 쓰다 보니까 직업을 좀 더 보게 됐고 여자들은 남자 외모를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정말인지랑 만약 정말이라면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요즘은 비주얼 세상이다 보니 이제 보이는 게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 다 내지는 인스타에 있는 분들이 다 외모가 출중하니까 눈들이 올라가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남자가 꼭 예쁜 여자 좋아하고 뭐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남자들도 굉장히 잘 가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하신 남자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몸매 관리까지 이제 되니까 여성분들도 그런 게 보기 좋더라. 오히려 직업이 조금 안 좋아도 외모가 좋으면 만나볼래요. 맞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예,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남성분들은 외모가 좋으면 좋겠지만 다 갖추는 건 힘들다라는 걸 본인들도 아시고 그러면은 저는 우선순위가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돈보다는 오히려 약간 직업은 이때 좀 여유가 있는 워라벨이 되는 왜냐하면 이제 같이 뭔가 좀 여유롭게 지내야 되는데 너무 일한다고 바쁜 아내는 좀 비선호다 뭐 이렇게도 얘기들 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게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 맞춤의 다양한 각자의 취향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이제 좀 선명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 같아요. 혹시 그러면 남자나 여자가 선호하는 이성의 직업이 있나요?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남성의 전문 직종이면 좋죠. 이게 왜냐하면 의사, 변호사 대표적인 거죠.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그 원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대학 갈 때 치열하게 그 커트라인 경쟁을 하잖아요. 어느 과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려고. 그게 고스란히 나중에 이제 직업
인기군으로도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요즘 너무 지나치게 의사 선호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네. 그런 식의 좀 안정적이고 뭔가 소득이 높은 직종이 인기가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직업은 물론 소득이 많은 것도 좋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으면 네. 좋겠고 일과 가정 양립이 네. 수월한 직업. 그래서 이제 공기업. 공기업. 예, 이걸 굉장히 선호해.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여성들, 또 이제는 뭐 남녀 차별도 거의 없어지고, 네. 대기업들도 굉장히 가정 양립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그 회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남성분한테 여성분이 의사 변호사를 해줄 때는 남자들이 좀 살짝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나요? 요즘은 부담보다는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직업이 그렇다면 더 좋은데 이제 대신 변호사, 의사 여자분들의 나이가 좀 많을 확률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전문직을 따려면은 시간이 좀 시간 걸리니까. 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이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나이가 좀 어린데도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자는 나보다 조금 아래여야 된다. 뭐 직업이나 급여나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뭔가 체면이. 있고 그렇다 생각하시는데 요즘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그거보다는 실속 있게 오히려 다다익선. 네. 잘 버는 여성분이 좋지 왜? 뭐 이런 거고 또 재미난 게 부인은 다 똑같다.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이 힘들 바에는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아? 막 이런 얘기들도 하셔서 옛날처럼 막 꼭 나보다 더 못해야 된다, 내지는 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기준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나이 얘기 주셔서 아까 사실 육각형 인간에서 외모, 성격, 직업, 집안, 학력, 재산 얘기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칠각형이 되면 나이가 반드시 사실 안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결정사에서 보는 결혼의 적정 마지노선 나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 좀 당연히 이제 나이가 너무 들면 들수록 뭐 페널티, 마이너스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결혼 정년기는 없다고 보고 네. 정년기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제 결혼 정년기다라는데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이 33, 여성이 31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30세가 넘었더라고요. 옛날로 치면 정말 노처녀라고 했던 나이인데 그게 평균인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평균이라는 건 더 높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낮은 사람도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통 결정사는 그거에다 한 2살 정도가 위로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오셔서 이제 사람 만나고 어쩌고 이제 네. 시간 보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3세, 남성은 한 35에서 36세. 여기가 이제 제일 많고 제일 잘 만남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람을 그렇죠.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만날 수 있는 상대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대신 이제 그거를 능가할 뭔가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연봉이 뭐 한 2억 되는데 네네네. 내가 한 40이 됐다, 남성분. 근데 그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같은 연봉에 나이가 좀 더 들었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페널티. 몇 살부터 좀 남자, 여자, 남자는 40세부터인가요? 확실히 마이너스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 40대라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남자분은 액면가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거가 더 중요해서 흔히 말한 동안이다. 네. 내지는 본인이 관리를 잘하셔서 굉장히 젊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좀 커버가 가능하고 예, 많이 커버가 가능한데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만남까지는 돼도 또 이제 확실히 여성분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40이 넘어가면 조금 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죠. 의학적으로 실제로.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뭐 40대 중반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자꾸 좀 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경우가 있고 근데 또 요새 특이하게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예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결혼정보회사 오시면서 저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자녀는 부담이 돼서 아이는 안 낳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만 소개해 주세요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나이가 또 크게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은 변수들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지는 이제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30대 중반이 조금 넘어가면 조금 볼 수 있는 상대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의 한두 가지 더 좀 포기할 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리해지죠.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소개팅 할 때도 이제 제가 누군지
제 다른 거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이부터 얘기하면 까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남자분은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나이를 커버할 만한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돈을 좀 더 많이 벌던가, 연봉, 뭐 자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몸매나 얼굴을 좀 관리를 해서 좀 더 그 나이보다 동안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여성분은 그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좀 커버하는 수 있는 영역이 뭐예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네. 더 푸근해집니다. 이제 포용적이 되고, 그러니까 남성분들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렇게 리액션도 되게 이제 좋아질 수가 있고, 전 그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끔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 조금 나이 차 많이 나는 사람을 선호했다가도 다 좀 너무 나이 차가 나니까 좀 힘들다. 근데 또래 여성을 만났더니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통한다는 얘기는 그 여성분이 리액션을 잘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불리하지만 또 반대로 유리해지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좀 장점화해서 소개팅을 하면 자기의 그 불리함을 커버할 수 있으니.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나이가 있으면 아시죠? 점점 꼰대화 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이가 있으면 직위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뭐 부장님, 그렇죠. 뭐 아니면 이사님 되시는 분들이 자꾸 상대한테 가서도 그 본인의 직위가 드러나는 행동들을 하시면 마이너스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더라도 상대를 만났을 때는 조금은 여우 같은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여성분들도 당연히 남자처럼 얼굴과 몸매 관리는 당연히 나이가 드는 만큼 더 해야 되는 거겠죠? 하시죠. 더 열심히 하시고 요즘 진짜 외모만 보면 나이 가늠하기 맞아요. 어려우신 분들 요즘에 대부분 많아요. 사람들이 다 동안인 세상인 것 같은데 육각형에서도 외모가 있는데 남녀 이상형 트렌드 같은 건 좀 바뀌고 있나요? 트렌드는 항상 보기에 좋고 남들이 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는 있는데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인기 직업이 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모들도 어떨 때는 이제 남성분들이 표현할 때 뭐 고양이상을 좋아하셨다가 또 어떨 때는 강아지상을 좋아하셨다가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 이쁘고 잘생기면 좋아하죠.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격이 좋아야지. 맞습니다. 자, 근데 결정사가 당연히 돈을 내고 가입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내가 결정사를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나? 금액적인 부담감을 넘어서 뭐랄까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만나야 뭔가 너무 조건을 보고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하잖아요. 결정사 소개팅보다 근데 저는 또 좋은 점도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뭐가 있을까요? 뭐 조건만 보고 만난다 이럴 때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옛날 중매회사로 생각하시면 그런데 지금 이름도 저희가 결혼정보회사잖아요. 그렇죠. 정말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정보예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알려고 돈을 지불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옆집에 사는 분도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할 때도 내 친구이긴 하지만 결혼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아버님이 뭐 하시는지, 뭐 집안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다 알기가 쉽지를 않은데 그렇죠. 우리가 소개팅할 때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오면 실질적으로 결혼 상대를 볼 때 궁금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의 양과 질이 일반적인 소개팅에 비해서는 좀 뭔가 돈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결혼정보회사를 간다라고 하는 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컨설팅 받듯이 그리고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했으니까 그 값을 나는 다 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흔히 말하는 가성비, 가심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가실 때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진실되는지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가셔라. 그래야지 돈 낭비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의 진실 같은 거 얘기해 줘서 그러면 결정사 가입할 때 뭘 인증해야 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는 거가 아무나 돈만 낸다고 회원으로 받아줄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의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곳의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학력. 까지를 다 저희가 직접 떼야 돼요. 그것도 뭐 제출만 받으면 이게 또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 정말 연봉이나 자산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산 정보까지는 확인을 못 해드리는 게 이게 있다가도 없고 막
그 등기부 등본도 뭐 매일 바뀌는 거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신뢰 정도 본인이 책임진다 정도의 이제 사인 받는 걸로 끝내는 대신 그 소득 증빙은 받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좀 바뀐 트렌드. 예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요즘은 워낙 같은 직장도 연봉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작년 연봉이 얼마였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참고 자료로 그걸 이제 활용합니다. 자, 결정사 업계에서 뭐 듀오가 1위지만 꼭 듀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것들도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결정사 정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요. 뭘 알고 가야 될까?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진실되는지 하는 거, 그다음에 양이 어느 정도인지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양이라고 하면 결국 회원 수예요. 그렇죠. 거기 많아야지. 그렇죠. 내가 가서 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는 어떤 상대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회원 숫자인데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꼭 보시고 가셔야지. 작가님도 그렇잖아요. 후보가 10명인데서 1명 보는 거랑 100명인데서 1명 보는 거랑 다르죠. 어디가 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당연히 100명이겠죠.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은 곳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회원 수가 있는 곳을 찾으면 좋은데 이제 가끔 회원 수가 적은 곳에서 이제 내세우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상류층만 있다. 아, 맞아. 있잖아요. 뭐 전문직만 맞아. 있다. 절대 그런 것 없어요. 그 상류층을 어떻게 할 거며 그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게 또 매치가 돼야 만날 수 있는데 맞아. 그 봤던 광고가 남자분들은 전문직,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은 꼭 승무원, 뭐 아나운서, 비서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이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라는 거에 현혹돼서 가시지 말고 거기서 어느 정도 회원 수가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매칭 매니저들이 회원 수가 너무 많으면 뭐 신경을 못 써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 회원 수와 매칭 매니저 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딱 그거를 감내하기 위해서 매칭 매니저들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인당 관리를 다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이거를 공개하는 회사를 가시면 좋겠다인데 대부분 이제 숫자를 많이 그래서 나열을 해요. 홈페이지 같은데. 근데 굉장히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요즘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 보면 후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혹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결정사 같은 거를 또 어느 정도 좋게도 보는 게 우리가 이제 SNS 같은 거 하면 광고가 탁탁 뜨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AI로 광고 마케팅을 돌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탁탁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메타 같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 그런 회사가 매출이 엄청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소개팅을 받을 때 내 친구가 누구를 사람을 연결해 줄 때 우리 도윤이랑 저 사람은 이렇게 되고 뭐가 딱 맞고 해서 그래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잘 소개해 주자. 그냥 너 솔로니? 솔로? 그냥 만나봐. 밥 먹어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소개팅을 좀 타겟팅화돼서 그 사람이 정보에, 이 사람이 정보에 맞춰 타겟팅화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한계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친한 분이 소개를 해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믿고 만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네,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용이 안 든다. 이런 게 이제 주변 분들의 장점이고 또 비슷비슷한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한테 저희 회원 됐다고 해서 주변 소개팅을 다 끊으실 필요는 없다. 그것도 그거대로 이용을 하셔라. 그리고 비교를 해봐라. 그렇지. 결정사에서 소개 나오는 남자와 내지는 여자와 내 주변 분이 소개해주는 어떤 경우는 매니저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내 친구가 있겠죠. 나에게 더 잘 맞는 사람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만나보시고 그리고 거기서의 장점을 결혼정보회사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라. 나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소개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소개팅을 끊지 마라. 그거를 같이 병행하는 게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다면